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생명과학 과외를 하고 있는 한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인자 유전 많이 어렵죠? 네, 그죠? 문제도 많이 어렵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다인자 유전도 공부하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다인자 유전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강의는 제가 만든 교재를 기반으로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교재 같은 경우에 더보기 링크란에 이제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링크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인자 유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인자 유전을 들어가기 앞서서 다인자 유전의 뜻이 뭘까요? 네, 다인자 유전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 뜻이 표현형이 한 가지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인자 유전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두 가지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표현형이 두 가지 이상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즉, 단일인자는 표현형이 결정되는데 인자가 딱 하나라는 거고, 다인자는 표현형이 결정되는데 그 인자가 두 개, 세 개,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머리 모양을 결정짓는 대립 유전자 A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자, 어떤 사람이 라지 A, 스몰 A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때, 네, 곱슬머리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스몰 A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때 직모머리라고 해봅시다. 자, A라는 대립 유전자 한 개만으로 표현형이 결정됐잖아요. 이거를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그럼 다인자 유전은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키를 결정짓는 대립 유전자 A, B, D가 있다고 볼게요. 자, 여기서 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표현형이 결정되냐면 대립 유전자 A, 대립 유전자 B, 대립 유전자 D, 이 세 가지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되잖아요. 이거를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 평가원에서 이제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은 대문자의 개수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자, 지금 밑에 이 유전장을 가진 사람, 이 유전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서로 유전자형이 다르죠. 하지만 대문자의 개수가 5개로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표현형이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평가원 다인자의 특징이에요. 표현형이 대문자의 개수로 결정된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인자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인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독립이 있습니다. 독립? 어떤 말이냐면 다인자 유전을 결정짓는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관이 있는데요. 연관은 독립과 다르게 대립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 네, 그림처럼 A, B가 대립 유전자인데 같은 염색체 위에 존재하죠. 이거를 연관 유형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다인자와 단일인자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A 같은 경우에 다인자 유전의 대립 유전자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T는 단일인자 유전의 대립 유전자라고 할게요. 단일인자와 다인자가 연관되어 있죠. 이럴 때 문제 푸는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를 보기 앞서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다인자 유전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부모가 교배했을 때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개수,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 핵심은 자손이 태어났을 때 어떤 특정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이유는 각각 유형에 따라서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독립일 때 표현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이 A 방법이라고 친다면, 연관일 때는 개수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B, 연관일 밑에는 C, 이렇게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공부할 때 독립일 때는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how, 그 다음에 연관일 때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목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일 때 우리가 표현형의 개수와 이제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연관일 때도 알아볼 거고, 다인자와 단일인자가 연관일 때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혹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다인자 문제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옛날에는 출제자가 이 그림처럼 부모님의 유전자형과 연관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주었어요. 자료로 줬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기로 자손이 태어날 때 나타날 표현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 다음에 뭐 대문자 3개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를 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면 정말 쉬워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요즘 문제 트렌드는 거꾸로 갑니다. 자, 어떤 부모님이 교배를 했는데 연관 상태와 유전자형을 주어지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주어져요. 자식이 태어날 때 표현형의 개수가 7개다. 확률은 뭐 16분의 5다.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부모님의 유전자형 상태, 그 다음에 연관 상태를 추론하게끔 만듭니다. 이런 게 트렌드다. 근데 굉장히 좀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어렵다라고 해도 우리가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너무 겁먹지 않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일 때 표현형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독립일 때는 유전자 자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그 유전자 자리는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유전자 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독립일 때, 즉 다인자 유전,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다른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걸 이걸 독립이라고 하죠. 이렇게 독립되어 있을 때 부모가 교배하고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를 구하면 표현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에서부터 몇 개까지 나타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해 보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아빠가 라지 A를 주고 엄마가 라지 A를 준다면,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 B를 준다면 유전자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고 엄마가 스몰 b를 준다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러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을 하나하나 다 나열해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라지 B를 주지 않고 아빠가 스몰 b를 주고 엄마가 라지 B를 준다면, 네, 자손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엄마 아빠 다 스몰 b를 준다면 스몰 b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지루해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엄마가 스몰 a를 주고 아빠가 라지 A를 준다면, 라지 A 준다면
BB 나타날 수 있고, 라지 B, 스몰 b 나타날 수 있고, 스몰 b, 라지 B 나타날 수 있고, 스몰 b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해서 우리가 대문자가 4개가 나타나는 자소에 나타날 수 있고, 대문자가 3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2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쭉쭉 가다 보니까 하나, 마지막에는 0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서 표현형의 개수가 총 5개가 나타날 수 있구나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가 아마 시험 종치고 나서 정답을 찍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여기서 진보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가 4개가 와서 유전자형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전자형을 이렇게 빈칸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빈칸. 이 빈칸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앞부분 2자리 있죠? 이 앞부분 2자리는 A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A 자리. 이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B 자리를 뜻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A 자리에서도 이 첫 번째 A 자리 같은 경우에 아빠가 준 A를 표현하겠습니다. 여기는 엄마가 준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이 원시적인 방법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첫 번째 자리, 아빠가 준 A 자리 같은 경우에 대문자가 올 수도 있고 소문자가 올 수도 있죠. 네, 그죠? 두 번째 자리도 대문자가 올 수도 있고 소문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문자 A가 오거나 소문자 A가 오거나. 왜냐하면 첫 번째 자리는 아빠가 준 A 자리잖아요. 아빠는 라지 A 대문자, 스몰 A 소문자, 대문자 아니면 소문자 둘 중 하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가 올 수 있다. 두 번째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자리, 즉 B의 첫 번째 자리, 아빠가 준 B의 자리죠. 이 자리도 아빠가 대문자 아니면 소문자를 줄 수 있으니까 대문자 혹은 소문자가 올 수 있다. 네 번째 자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표현형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이 네 자리 중에서 네 자리 모두 다 지금 대문자가 올 수도 있고 소문자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네 자리 모두 다 대문자가 나타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소는 대문자 4개를 가지게 되겠죠. 만약에 네 자리 중에서 3개만 대문자가 나타난다면 대문자 3개를 가지게 되겠죠. 2개만 나타난다면 2개, 하나면 하나, 0개면 0개. 대문자가 4개에서부터 0개까지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표현형이 총 5개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판단 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표현형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원시적인 방법을 이용했어요. 자, 원시적으로 경우의 수를 하나 다 나열했죠. 근데 그렇게 풀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좀 더 진보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유전자형이 들어갈 자리를 세팅을 해놓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어떤 이름? 첫 번째 자리. 여기에는 아빠가 준 A의 자리, 여기는 엄마 A 자리, 여기는 아빠 B 자리, 여기는 엄마 B 자리. 이렇게 이름을 주어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각 네 자리에 다 대문자 혹은 소문자가 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 대문자가 온다면 대문자 4개를 갖는 자손이 나타날 테고, 대문자가 하나도 안 나타난다면 대문자가 0개인 자손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표현형이 총 5개이다 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출제자가 물어봅니다. 자손이 태어났는데 대문자
3개를 가질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대문자 3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분모에는 총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총 경우의 수는 얼마냐?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유전자 자리 같은 경우에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옵니다. 대문자가 오거나 소문자가 오거나,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자리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가 2가지죠. 그죠? 근데 이 2가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종속된 사건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셈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니까 다 곱셈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확률을 구하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자는 대문자 3개가 나타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유전자 자리 4칸에서 대문자가 3개만 오면 되잖아요. 이거를 4자리에서 3자리만 뽑아라. 그 다음에 그 3자리를 대문자라고 이름 붙여주자 라고 하는 경우의 수와 비슷할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4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으면 그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면 대문자가 3개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4. 정답은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인자인데 독립이다. 그러면 분명히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했죠? 원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약간 진보적인 방법으로 유전자 자리를 써놓고 한번 파악해보는 겁니다. 아빠 A 자리에는 대문자, 소문자 둘 다 올 수 있나? 엄마 A 자리는 대문자, 소문자 둘 다 올 수 있나? B 자리 다 확인하고 이제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무튼 이게 이해가 아직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예제를 같이 보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째 예제입니다. 자, 지금은 아빠는 방금과 똑같이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 large A, small a를 가지고 있지만 small b, small b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부모가 교배를 했을 때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표현형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죠? 유전자의 자리를 활용해야 돼요. 유전자의 자리를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된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원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원시적인 방법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겁니다. 자, 일단 A 같은 경우에 large A, large A 줄 수 있고 B 같은 경우에 large B, small b를 줄 수 있죠. large A, large A, large B, small b를 줄 수 있고 여기선 좀 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large A, large A, small b, small b가 될 수 있어요. 아빠가 small b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빠가 large A 주고 엄마가 small A 주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small b, small b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빠가 small A를 주고 엄마가 large A 준 다음에 아빠가 large B 주고 small B 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빠, 엄마 둘 다 small b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 다 small a를 주고 아빠는 large B, small b. 자, 이렇게 총 경우의 수 8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서 진보적인 방법으로 한 번 더 변환을 해볼게요. 자, 유전자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유전자 자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4자리. 자, 한 번 더 복습하자면 이 첫 번째 자리는 뭐예요? 아빠가 준 A 자리. 두 번째 자리는 엄마의 A 자리. 여기는 아빠의 B 자리, 여기는 엄마의 B 자리예요. 총 그래서 자식의 유전자형이 결정되는 거겠죠? 자, 아빠의 A 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경우의 수를 보면
라지 a를 줄 수도 있고 스몰 a를 줄 수도 있죠. 자,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두 번째, 엄마의 a 자리에서도 대문자를 줄 수도 있고 소문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빠의 b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라지 b를 줄 수도 있고 스몰 b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엄마의 b 자리 같은 경우에 자, 엄마의 b 자리 같은 경우에 무조건 스몰 b밖에 줄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를 보니까 그렇네요. 그죠? 소문자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그러면 소문자만 오니까 고정값이니까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엄마는 왜 스몰 b만 주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엄마가 스몰 b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몰 b만 줄 수 있다 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진보적인 방법으로 표현형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자, 빈칸 같은 경우에 대문자 혹은 소문자가 올 수 있잖아요. 다 대문자가 온다고 한다면 대문자 3개를 갖는 자손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대문자 3개를 갖는 자손이 나타날 수 있겠고 3칸 중에서 2칸만 대문자가 나타난다면 네, 대문자 2개를 갖는 자손이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개, 하나, 0개 총 표현형이 4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대문자 2개가 나타나는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지금 빈칸이 3자리가 있잖아요. 각각 경우의 수는 2가지인데 서로 독립사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고 3자리 중에서 2자리를 뽑아서 너 대문자 해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3자리 중에서 2자리만 뽑으면 그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3C2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8분의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음 예제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나가볼게요. 자, 다음 예제입니다. 지금 부모님의 유전자형은 그림과 똑같이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연관 상태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표현형의 개수, 부모가 교배했을 때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자리를 활용해야겠죠? 자, 유전자 자리를 써볼게요. 유전자의 자리를 써보니까 여기 엄마 같은 경우에 무조건 라지 b만 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b 자리에는 라지 b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빠의 a 자리, 엄마의 a 자리, 아빠의 b 자리 같은 경우에 유전자형을 보니까 네, 대문자가 올 수도 있고 소문자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표현형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빈 곳 3자리 중에서 전부 다 대문자가 온다면 대문자 4개를 갖는 자손이 나타날 수 있겠죠. 선생님 왜 빈칸에 3개가 대문자가 온다고 왜 대문자 4개를 갖나요? 물어본다면 이미 여기 대문자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을 더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문자 4개를 갖는 자손이 태어나고 3개를 갖는 자손이 태어날 수도 있고 2개, 하나까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 빈칸 3개에서 다 소문자가 나타난다면 대문자 하나를 갖는 자손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개수는 4개이다.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출제자가 물어봅니다. 대문자 2개를 나타내는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자, 빈칸이 3개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 3칸 중에서 한 칸을 뽑아서 걔를 대문자라고 이름 붙여준다면 이미 대문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대문자 2개인 자손이 태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3C1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 넘어갈게요. 지금 이 예제를 보니까 약간 이전 문제와 약간 다른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대립 유전자가 하나 더 추가됐네요. 약간 좀 무서워. 너무 낯선 환경. 이제 우리가 이런 낯선 환경을 보고 조금 약간 지레짐작 겁을 먹을 수 있지만 이제 분석을 해본다면 결국에 앞서서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유전자의 자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표현형의 개수, 확률을 구해 볼게요. 자, 표현형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전자 자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립 유전자가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손의 유전자형은 총 6자리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6자리의 유전자 자리를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유전자형을 보니까 다 A 같은 경우에 뭐 소문자, 대문자 다 올 수 있고 B도 소문자, 대문자, D도 소문자, 대문자 다 올 수 있죠. 그러면 이 6자리가 다 비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표현형의 개수를 구해 볼게요. 자손은 대문자 6개에서부터 0개까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6자리 중에서 다 대문자가 나타난다면 대문자 6개를 갖는 자손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 0개도 마찬가지겠죠. 다 소문자가 나타난다면 대문자 0개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표현형의 개수는 7가지이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확률도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자, 출제자가 물어봅니다. 대문자 3개를 가질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풀었던 거와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자, 빈칸이 몇 가지죠? 6가지죠? 네,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6번 곱해주면 될 거예요. 선생님 왜 여기 2가 나타나게 되나요? 이 2는 유전자 자리에 대문자 혹은 소문자가 올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2가지니까 2인 거고 그 이끼리 왜 곱했냐면 서로 독립사건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대문자가 3개가 올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6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대문자로 설정하면 되니까 너 대문자 해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6시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자면 16분의 5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다음 예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빠 같은 경우에 방금 이전과 대립 유전자형이 똑같아요. 엄마 같은 경우에 다 소문자만 오네요. 그러면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유전자의 자리, 그죠? 유전자의 자리를 써야죠. 유전자의 자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전자의 자리 쓰고 엄마 같은 경우에 엄마는 무조건 스몰 a를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도 무조건 스몰 b를 주게 될 겁니다. D도 무조건 스몰 d를 주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표현형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이 빈칸 3곳에서 다 대문자가 오면 대문자 3개, 다 소문자가 오면 대문자 0개인 자손이 태어나겠고 표현형은 총 4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확률을 구해볼게요. 대문자 2개를 가질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2의 3승 분의 이 3자리 중에서 2자리를 뽑아서 대문자라고 하면 되니까 3C2, 즉 8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약간 유전자형이 조금 복잡해졌네요. 자, 아빠 같은 경우에 지금 라지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대문자, 소문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는 스몰 a, 나머지는 비슷하고 그러면 여기서 유전자의 자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왜 유전자의 자리를 활용했었죠? 네, 부모가 교배했을 때 태어날 자손의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유전자의 자리를 활용했어요. 네, 그죠? 아주 잘. 그러면 유전자 자리를 확정시키도록 할게요. 아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라지비를 주게 되죠. 그래서 아빠의 B 자리에는 무조건 라지비를 준다 라고 써놓고
엄마의 A 자리 같은 경우에 무조건 소문자 A를 주기 때문에 소문자 A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문자의 개수는 자 5개에서 하나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표현의 개수는 총 5가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출제자가 대문자 3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면 일단 빈칸이 4개이기 때문에 2의 4승 분의 4자리 중에서 2자리만 대문자면 대문자 3개를 갖는 자손이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대문자가 하나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4C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죄송합니다. 16분의 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좀 이해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독립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다인자 유전을 만났어요. 근데 다인자 유전의 대립 유전자가 독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 네, 그죠? 유전자 자리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유전자 자리를 사용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구할 수 있다? 표현형의 개수. 표현형의 개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알겠죠? 다시 말할게요. 다인자인데 독립이다. 그럼 유전자 자리를 활용해라. 그러면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잘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독립 예제예요. 자,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어떤 동물의 눈색에 대한 자료이다. 눈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눈색이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여러 개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다인자 유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립 유전자가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대요. 그 말은 독립이라는 말이겠죠. 네. 눈색 표현형은 유전자형의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 수가 많으면 더 짙은 색을 지닌다고 합니다. 아, 오케이. 끄덕끄덕. 그럼 1번 같이 풀어볼게요.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개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일단 A, B, D가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 사람에게서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죠? 여기 보게 되면 A 같은 경우에 2가지 중 하나를 줄 수 있잖아요. 생식세포에서. 그래서 2 곱하기 B 같은 경우에도 2가지 중 하나를 줄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D 같은 경우에도 2가지를 줄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 해서 8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번은 최대 8가지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유전자형이 이런 암수를 교배할 때 자손이 태어나고 그 자손의 눈색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은 얼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모의 표현형을 보면 대문자 3개잖아요. 대문자 3개. 대문자 3개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는 유전자의 자리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자, 부모가 다음과 같대요. 그러면 유전자의 자리 한번 써볼게요. 유전자 자리 6자리는 다 빈칸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률을 구하고자 한다면 2의 6승분의 6C3이라고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은 16분의 5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3번을 같이 봐볼게요. 유전자형이 이런 부모와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눈색의 표현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다인자인데 독립이다. 표현형의 개수, 유전자의 자리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따로 그림을 그려보지 않고 바로 유전자의 자리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엄마의 A 자리에는 무조건 스몰 a를 주게 될 거고 엄마의 B 자리에서도 무조건 스몰 b를 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빠의 D 자리는 무조건 라지 D, 엄마의 D 자리는 무조건 스몰 d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 자리가 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식에게서 대문자 3개에서부터 하나까지 나타날 수 있겠죠. 총 표현형의 개수는 3가지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전자형이 이제 이런 개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의 눈색이 이것보다 더 진할 확률은 얼마인가? 자, 지금 대문자 4개잖아요. 대문자 4개보다 진하기 위해서는 대문자 5개이거나 아니면 대문자 6개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 대문자 5개일 확률 구하고 6개일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인자인데 독립인데 확률을 구하라. 유전자 자리를 활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유전자 자리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유전자의 자리 쓰니까 아빠 같은 경우에 무조건 라지 D를 주게 되겠죠. 그러면 아빠는 무조건 라지 D를 주게 되고 나머지 자리는 다 빈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확률을 구해 볼게요. 일단 대문자 5개의 확률은 2의 5승분의 이제 5자리 중에서 4자리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5C4 라고 할 수 있겠고 대문자 6개가 나타날 확률은 2의 5승분의 5C5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스탑 버튼을 누른 다음에 푸시고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푸시고 같이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스탑. 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다 푸셨죠? 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4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4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되는 거니까 다인자 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이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대요. 그러면 다인자 유전의 독립이구나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읽어볼게요. 대문자로 표시되는 수가 표현형이 결정짓는다. 그 다음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나와 있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최대 몇 가지인가? 자, 여기 보게 되면 일단 생식세포에는 무조건 라지 B가 들어가게 되겠고 스몰 E가 되게 되겠네요. 그러면 A와 D는 각각 2가지씩 줄 수 있으니까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의 개수는 2 곱하기 2로 총 4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모가 유전자형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에게서 나타낼 수 있는 표현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표현형의 개수. 다인자고 독립인데 표현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제 좀 지겨울 거예요. 네, 유전자의 자리를 구하면 됩니다. 자, 유전자 자리 총 8자리죠? 8자리 굉장히 많네요. 자, 8자리를 구하고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같은 경우에 무조건 스몰 b를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b 자리는 무조건 스몰 b. 그 다음에 d도 엄마는 무조건 스몰 d를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 엄마는 무조건 라지 E를 주게 될 겁니다. 아빠도 한번 봐볼까요? 아빠는 라지 D를
무조건 주게 되겠네요. 다 채웠죠? 그러면 표현형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자손은 대문자 몇 개부터 6개부터 2개까지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표현형의 개수는 5개이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부모님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손이 태어났을 때 니은의 표현형이 부모와 다를 확률은 얼마인가? 자, 뭐뭐와 다를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사건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자, 전체 확률 1에서 다를 확률의 반대 사건, 같을 확률을 뺀다면 다를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1 빼기 같을 확률을 빼면 그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을 확률, 대문자 4개를 가질 확률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대문자 4개를 나타낼 확률을 구해볼게요. 다인자고 독립이에요. 네, 그죠? 유전자의 자리를 활용해야 됩니다. 유전자의 자리 8자리가 나오죠? 8자리가 나오고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가 나타날 확률은 2의 8승분의 8자리 중에서 4개만 나타나면 되니까 8C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은 1 빼기 2의 8승분의 8C4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주 값이 크니까 네,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연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은 생각보다 쉬웠죠? 쉬웠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독립은 쉬웠으니까 혹시나 연관은 어려우려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공부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이해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이 공부하러 가시죠. 자, 연관일 때 어떻게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하는지 공부해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연관이 뭔지, 자, 연관은 이렇게 같은 염색체에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럴 때는 유전자의 자리를 활용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독립되어 있을 때 지금 이 각각의 자리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사건이어서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할 수 있었는데, 연관이 되어 있다면 여기 A자리, B자리, D자리가 서로 종속되어 있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의 자리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표현형의 개수, 확률을 구하는 거에 앞서서 잠깐 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퍼네트 사각형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제 대답이 들리는 거 보니까 배우신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배웠다면 아마 통합과학이나 아니면 생명과학원 유전에서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 배울 때 배웠을 거예요. 자, 퍼네트 사각형의 의미에 대해서 뭔지 생각을 해본다면 퍼네트 사각형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퍼네트 사각형은 부모의 교배 결과 자손의 모든 유전자형을 한눈에 쉽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퍼네트 사각형을 그린다면 이제 우리가 자손의 모든 유전자형을 쉽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신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일단 모든 유전자를 한눈에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축을 그리고 여기 가로축에 아빠의 생식세포에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을 쓰면 됩니다. 아빠는 지금 얘잖아요. 아빠의 생식세포는 라지 A, 라지 B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쓸게요.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도 나타날 수 있겠죠. 또 스몰 a, 라지 b도 나타날 수 있고 스몰 a, 스몰 b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쵸?
엄마 같은 경우에도 아빠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면 지금 아빠의 생식세포와 엄마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손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그리고 뭐 마지막에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퍼네트 사각형을 이용해서 가로축에는 혹은 세로축에는 부모님 생식세포에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을 썼고 그 결과 자손의 모든 유전자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네, 아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우리가 연관 상태일 때 표현형의 개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인자 유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의 개수를 구하려면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을 쉽게 파악하고 싶지가 않고요. 우리는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대문자의 수가 몇 개가 나타났는지 한눈에 파악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면 퍼네트 사각형을 어떻게 약간 수정을 해야만 유전자형이 아니라 대문자의 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약간 변형을 좀 해볼게요. 우리는 기존 퍼네트 사각형에서 자손의 유전자형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가로축에 혹은 세로축에는 부모님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썼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대문자의 수를 쉽게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가로축, 세로축에 유전자형이 아니라 생식세포의 대문자의 숫자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식세포에서 나타나는 대문자의 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생식세포는 이렇게 나타나죠. 아빠 같은 경우에 생식세포에서 나타난 대문자의 개수가 2개가 있고 하나가 있고 0개가 있어요. 그러면 2개, 하나, 0개 이렇게 써줍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죠. 2개, 하나, 0개 이렇게 써주게 된다면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대문자의 수, 엄마가 대문자 2개 주고 아빠가 대문자 2개 주면 자손은 대문자 4개를 가지게 되겠죠. 엄마가 대문자 2개 주고 아빠가 대문자 하나 주면 자손은 대문자 3개를 가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2개, 3개, 2개, 하나, 2개, 하나, 0개 이렇게 한눈에 자손의 대문자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퍼네트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와, 여러분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약간 이 부분이 이해하기 힘들 텐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 더 다시 들어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눈에 자손의 대문자의 수를 알 수 있으니까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표현형의 개수도 구할 수 있겠죠. 대문자가 4개에서부터 0개까지 나타나니까 표현형의 개수는 5개이다. 5개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형의 개수를 구했으니까 확률도 한번 같이 구해봐야겠죠? 자, 출제자가 만약에 물어본다고 할게요. 대문자 3개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볼까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고 돌아올게요. 네, 생각해보셨나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봐볼게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손에서 대문자, 이렇게 자손의 결과가 총 9가지니까 9분의 그 다음에 3개가 나타나는 경우는 2가지밖에 없네. 그럼 9분의 2겠구나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생식세포에서 나타나는 대문자의 개수가 2인 거와 1인 거, 0인 거 다 경우의 수가 1대 1대1로 동일하지 않거든요. 2가 나타날 경우의 수, 생식세포에서 대문자 2가 나타날 경우의 수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라지 A, 라지 B. 그죠?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대문자의 개수가 1이 나타날 경우의 수는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로 총 두 가지가 있어요. 1대 1대1로 같지 않네요. 0도 한 가지로 다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아빠의 생식세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엄마도 4가지니까 4 곱하기 4로 분모를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문자 3개가 와야 되잖아요. 대문자 3개가 나타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죠. 자, 이 경우와 이 경우인데 이 경우는 엄마가 대문자 2개를 주고 아빠가 대문자 하나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가 대문자 2개를 주는 경우의 수와 아빠가 대문자 하나를 주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총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아요. 아빠는 대문자 개수, 아빠는 1이 나타날 경우의 수가 2니까 2 곱하기 엄마가 대문자 개수가 2가 나타나는 경우는 한 가지니까 2 곱하기 1로 총 3이 나타날 경우의 수는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로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2개 더해주면 정답은 4. 그래서 확률은 4분의 1이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인자이고 연관이라면 우리는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어떻게 구했죠? 네, 퍼네트 사각형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퍼네트 사각형을 약간 변형을 했죠. 어떻게 변형을 했죠? 자손의 대문자의 개수를 한눈에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얘처럼 가로축과 세로축에 부모님 생식세포의 대문자의 수를 썼어요. 이렇게 씀으로써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대문자의 숫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각각 경우의 수를 쓰게 됐습니다. 경우의 수를 쓰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게 되었죠. 그죠? 여러분 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 번만 다시 더 들어주시고 그게 또 안 되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한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다른 예시를 보면서 한 번 더 자세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관인 상태이죠. 연관인 상태일 때 우리가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죠. 약간 수정된, 변형된 퍼네트 사각형을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퍼네트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퍼네트 사각형. 자, 여기 축과 축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네, 그죠. 아빠 혹은 엄마 생식세포에서 나타나는 대문자의 수를 적으면 된다고 했어요. 아빠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라지 B, 라지 A, 라지 B, 라지 D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대문자 3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면 대문자 2개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대문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대문자 0개일 겁니다. 그죠? 엄마는 아빠와 유전자형, 연관 상태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생식세포 위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한번 적어줄게요. 자, 3이 나타날 경우의 수는 1, 1, 1, 1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퍼네트 사각형을 그렸으면 이제 한번 채워 넣어야겠죠? 6부터 0까지 나오겠네요. 뭐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점점 마지막 0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대문자의 수를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대문자 6개부터 0개까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표현형의 개수는 총 7가지가 나온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출제자가 물어봐요. 대문자의 개수가 3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죠. 여기 보면 일단 아빠 같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4가지가 있고 엄마의 경우의 수도 4가지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4 대문자 3개가 나타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문자 3개가 나타날 경우의 수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엄마가 3개를 주고 아빠가 대문자 0개를 줘서 3개가 나타날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곱한 거니까 총 한 가지밖에 없죠. 이것도 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니까 16분의 4가 그 확률의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에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관이라면 퍼네트 사각형을 그려야 된다. 자, 이제 아빠의 생식세포의 대문자 개수를 적어볼게요. 2와 1. 엄마도 2와 1이다. 근데 여기서 2가 나타날 경우의 수는 이렇게이거나 이렇게이거나 둘 중 하나죠. 경우의 수 2. 1도 경우의 수 2입니다. 2. 그러면 자손의 대문자의 수는 4, 3, 3, 2가 나오겠고 대문자의 개수는 4개에서부터 2개니까 표현의 개수는 3개이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대문자의 개수가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자, 4 곱하기 4 분의 이거잖아요. 2 곱하기 2 해서 16분의 4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죠? 쉽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죠. 이제는 약간 좀 지루할 거예요. 네, 퍼센트 사각형 그려야 됩니다. 퍼센트 사각형 그려보면 아빠 같은 경우에 3, 2, 1, 0 이렇게 줄 수 있죠. 3, 2, 1, 0 엄마 같은 경우에 2, 1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빠 같은 경우에 각각 한 가지씩, 엄마는 2가지씩이죠. 그러면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대문자의 개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손은 대문자 5개에서부터 하나까지 나타나겠네요. 총 표현형이 5가지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률도 한번 구해볼까요? 대문자의 수가 2개가 나타날 확률은 얘네들이 나타날 확률은 자 4 곱하기 4분의 여기는 2가지 여기는 2가지니까 2 더하기 2겠네요. 그러면 16분의 4로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나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모르면 질문 주세요. 자, 다음은 이것도 연관이지만 약간 앞부분과 약간 다르죠? 이번에는 모든 유전자가 한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도 되게 낯선 상황이라 무서울 수 있지만 이제 앞서서 했던 그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연관되어 있을 때 다인자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을 때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퍼네트 사각형을 이용해야 되겠죠. 퍼네트 사각형 그려볼게요. 가로축, 세로축에는 생식세포에서 나타나는 대문자의 수를 적어야 돼요. 아빠 같은 경우에 대문자 3개가 나타날 수 있고 0개가 나타날 수 있네요. 3개, 0개. 엄마도 마찬가지죠. 근데 각각 경우의 수가 한 가지씩입니다. 1, 1, 1, 1. 그러면 자손에게서는 6, 3, 3, 0이 나타나겠고 제 표현형의 개수는 3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문자의 개수가 0개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2 곱하기 2의 1이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1 곱하기 1
1이니까.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빠르게 퍼네트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네트 사각형 그려보면 2, 1, 2, 1이에요. 각각 한 가지씩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배를 하게 되면 4, 3, 3, 2로 자손에게서는 표현형의 개수가 3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3개.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라고 해요. 어떤 확률? 대문자의 개수가 3개가 나타날 확률. 자, 2 곱하기 2분의 자, 이 경우와 이 경우잖아요. 여기서 3이 나타날 경우에서는 1 곱하기 1이고 3이 나타날 경우에서는 1 곱하기 1이니까 자, 1 더하기 1,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감 잡았어. 겠죠?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그러면 표현형 개수와 확률을 물어볼 게 또 뻔하니까 한번 바로 퍼네트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퍼네트 사각형 그리면 3, 0. 왜 3, 0이에요, 선생님? 여기 대문자 3개 있고 0개 있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2, 1. 선생님 왜 2일이에요? 아, 여기 대문자 개수 2개 있고 여기 대문자 개수 하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각각 경우의 수는 한 가지씩이죠. 그러면 5, 2, 4, 1이 자손에게서 나타날 대문자의 수이겠습니다. 그러면 표현형의 개수는 총 4가지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확률을 물어본다고 해볼게요. 자, 대문자의 개수가 4개가 나타날 확률은 얼마냐? 라고 한다면 총 경우의 수 2 곱하기 2. 선생님 왜 2 곱하기 2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경우의 수가 총 1 더하기 1로 2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2가지니까 서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 경우는 1 곱하기 1이죠. 선생님 왜 1 곱하기 1이에요? 아이고, 불편하신 분은 죄송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있고 한 가지 있으니까 곱해주면 1 곱하기 1,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예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같이 풀기 전에 이제 학생이 잠깐 스탑 버튼을 누른 다음에 먼저 푸시고 저랑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스탑 버튼 누를게요. 되셨죠? 네, 그러면 같이 봐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3가지 유전자는 서로 다른 2개의 상염색체에 있고 각각 A, B, D다. 자, 일단 한 가지 표현형, 기억을 결정하는데 3가지 유전자가 관여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일인자 유전이 아니라 다인자 유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3가지 유전자가 2개의 염색체에 있대요. 그 말은 이거는 연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인자인데 연관이다. 그러면 우리는 퍼네트 사각형을 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줄 기억의 표현형은 네, 이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다음 수컷 P, Q, 체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일부 유전자를 나타내는 거래요. 이렇게 자, 보니까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퍼네트 사각형을 미리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관 상태와 유전 상태를 알기 때문에. 자, 그럼 그려볼게요. 자, P 같은 경우에 생식세포에서 대문자 3개, 2개, 하나, 0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선생님 너무 빨라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렇게 대답할게요. 만약에 생식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요. 라지 A, 라지 B, 라지 D 만들어진다면 생식세포에서 대문자 3개가 나타날 수 있겠죠. 또 라지 A, 라지 B, 스몰 D가 온다면 대문자 2개가 나타날 수 있겠고 스몰 a, 스몰 b, 라지 d가 온다면 대문자 하나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온다면 대문자 0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유전자형과 연관 상태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3, 2, 1, 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도 적어줘야 되죠. 1, 1, 1, 1 엄마도 1, 1, 1, 1 그러면 자손은 6부터 0까지 대문자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표현형의 개수 몇 개죠? 네, 7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기억번은 아니죠? 죄송해요. 네, Q 같은 경우에 1번은 최대 7가지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Q2 봐볼게요. 이 친구. P, Q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확률을 물어보고 있네요. 확률. 아,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죠? 부모와 같을 확률이에요. 부모는 대문자 3개를 가지고 있죠. 대문자 3개가 나타날 확률을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대문자 3개. 대문자 3개는 3, 3, 3, 3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3개는 4 곱하기 4 분의 3333인데 각각 경우의 수가 1 곱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즉 4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답은 4분의 1. 정답은 4분의 1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풀었던 정답과 맞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렸던 퍼니트 사각형과 일치하는지 한번 다시 복습 혹은 성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예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잠시만, 이 문제도 이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를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잠깐 스탑 누르고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새쌍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새쌍 유전자에 의해서 기억이 결정된대요. 표현형이 결정된대요. 그 말은 다인자 유전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네, 그렇고요. 세 번째 줄은 유전자형이 이거인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최대 7가지가 나온대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 대문자 3개가 나타날 확률이죠. 16분의 5래요. 그럴 때 몇 쌍의 염색체 존재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즉 독립이냐 연관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일단 케이스를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얘네들이 다 독립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연관일 수도 있겠죠. 연관인데 두 개의 염색체의 연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하나의 염색체에는 유전자가 2개가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의 염색체에는 유전자 하나만 있고, 즉 2대1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하나의 염색체에 3개의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3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3가지를 케이스로 나누고 한번 케이스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자, 독립일 때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죠. 유전자의 자리를 사용해야 되겠죠. 유전자의 자리를 사용하니까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대문자의 개수가 6개부터 0개까지 나오는구나. 표현형의 개수가 7가지구나. 판단 내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대문자의 개수가 3개의 확률이 16분의 5래요. 왜? 부모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 부모는 대문자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16분의 5라니까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빈칸이 6자리가 있으니까 2의 6승 분의 6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대문자라고 이름 붙여주면 되니까 6C3. 정답은 64분의 20으로 16분의 5가 나오네요. 아, 조건과 동일하네요.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연관 상태는 서로 다 독립되어 있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쌍의 상염색체 위에 존재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세 쌍의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이제 여러분이 잠깐 스탑 버튼 누르시고 문제 푸신 다음에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스탑 누를게요. 네, 다 푸셨나요? 네, 그럼 푸셨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기억은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것도 세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표현형이니까 다인자 유전자죠. 그리고 기억,
기억의 표현형은 블라블라블라. 세 번째 줄, 유전자형이 일거인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의 개수는 최대 4가지이다. 4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은 얼마인가? 부모는 대문자 3개죠. 대문자 3개가 나타날 확률은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다인자라는 건 알겠는데 표현형도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연관 상태를 모르죠? 모든 유전자가 다 독립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케이스를 분류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바로 정답으로 직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부모님이 연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제가 염색체는 짝대기로만 표현할게요. 세 유전자가 한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4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4가지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4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 염색체에는 대문자의 개수가 3개가 있다라고 이제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유전자에는 대문자가 3개가 아니라 0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 대문자 3개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2개,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퍼센트 사각형 그리면 3, 0, 2, 1이 되잖아요. 각각 경우의 수는 1, 1, 1, 1이니까 그러면 5, 2, 4, 1이 되겠죠. 자, 몇 가지가 나오나요? 표현형 4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확률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확률 어떤 거? 대문자 3개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래요. 자, 대문자 3개 나타날 확률 어떻게 구하죠? 네, 2 곱하기 2분의 대문자 3개가 나타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가 않네요. 그러면 4분의 0으로 정답은 0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다인자와 단일인자가 함께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다인자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이 유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니까 좀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독립일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제가 있는데 그림에서처럼 단일인자 유전은 T이고 다인자 유전은 대립유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 단일인자 유전자 T와 ABD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되어 있을 때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묻는다면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형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단일인자 유전의 표현형 구하고 표현형의 개수 구하고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의 개수를 구해서 곱해주면 돼요.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다인자 유전 따로 구하고 단일인자 유전 따로 구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독립일 때는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해두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연관이죠. 네, 지금 T는 단일인자 유전의 유전자죠. A, 다인자 유전의 유전자죠. 다인자 유전과 단일인자 유전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다인자, 단일인자 표현형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고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일단 분류를 해야 됩니다. 얘는 연관 상태이기 때문에 종속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분류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은 단일인자 표현형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류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단일인자 표현형 기준으로 분류해야 되니까 표현형은 라지 T인 경우가 있고 스몰 T인 경우가 있겠죠. 자, 라지 T 표현형이 만들어질 때 A의 대문자의 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라지 t 표현형이 되려면 이렇게 만나면 되고, 즉 라지에 라지 나오겠죠. 혹은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요. 라지에 스몰이 나오겠고 스몰에 라지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A는 대문자 두 개를 가질 수 있고 한 가지 가질 수 있다. 그러고 이번에 스몰 t 표현형을 가질 때는, 자, 스몰 t 표현형을 가지려면 스몰 t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스몰 a가 오잖아요. 그래서 A의 대문자의 수가 0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D의 대문자의 수도 일단 좀 적어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의 대문자의 수와 BD 대문자의 수를 더해야지만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이 나오니까, 그래야지만 개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적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자, BD 대문자의 개수, 즉 BD 같은 경우에 대문자의 개수, 표현형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냐, 이거 어떻게 구했죠? 자, BD는 지금 다인자 유전이고 서로 독립이잖아요. 다인자인데 독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유전자의 자리를 써야 된다. 유전자 자리. 자, 그럼 BD 유전자 자리 한번 써볼게요. 자, 쓰니까 대문자 4개에서부터 0개까지 나온다는 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3, 2, 1, 0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4, 3, 1, 0 써놓으면 다인자 표현형의 종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인자 표현형은 대문자 6개, 5개, 4개, 3개, 2개, 하나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A와 BD를 더한 값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T도 마찬가지예요. A는 대문자 개수가 0개죠. 여기는 4, 3, 2, 1, 0이니까 다인자 표현형은 이제 스몰 t 표현형을 가질 때 4, 3, 2, 1, 0 총 5가지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일인자와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의 개수는 라지 t일 때 6가지, 스몰 t일 때 5가지가 나오니까 총 11가지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분류를 하면 다인자 유전, 단일인자 유전의 표현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표현형 개수뿐만 아니라 확률까지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출제자가 이제 자손이 태어났을 때 단일인자 표현형이 라지 t이고 대문자의 개수가 3개일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라지 t이고 대문자의 개수가 3개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문자의 개수가 3개가 되고 라지 t일 수 있냐? 케이스는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라지 t이면서 A가 2개, BD가 하나의 대문자의 수를 준다면 대문자의 개수가 3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또한 A가 대문자의 수가 하나, BD가 대문자의 수 2개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대문자의 수가 3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 A, BD, A가 2개인 경우 BD는 하나 줘야 되고 A가 하나인 경우 BD는 2개 줘야 됩니다. 케이스 2개로 나눠서 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방법 한번 구해볼게요. 단일인자 표현형이 라지 t이면서 A 대문자 숫자가 2개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t이면서 A가 2개가 되니까 4가지 경우 중에서 이 경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그러면 4분의 1 BD가 대문자 숫자가 하나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가 나올 확률. 그거는 BD는 독립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대문자 숫자가 하나가 나올 확률은 2의 4승분의 4시 1이겠죠. 네, 그러면 2의 4승분의 4시 1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구했고 두 번째 케이스 구할게요. 표현형이 라지 t이면서 A가 하나가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A가 하나가 나올 확률은
자, 이러면 라지 t이면서 a가 하나가 나오고, 또 이러면 라지 t이면서 a가 하나가 나오네요. 그러면 네 가지 경우에서 두 가지니까 4분의 2라고 보고, 그러고 BD가 대문자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위에 가서 또 계산을 해야겠죠. 대문자 두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2의 4승분의 네 자리만,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만 대문자 하면 되니까 4C2, 2의 4승분의 4C2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일인자와 다인자가 연관되어 있으면 각각 구해서 곱하면 안 됩니다. 왜? 종속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를 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류의 기준은 단일인자 표현형 기준이다. 단일인자 표현형 기준으로 쭉 분류를 해서 다인자 표현형의 숫자도 구하고 하면 이제 단일인자 다인자의 표현형 개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확률도 이 분류한 걸 기준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해가 아직 좀 잘 안 가시는 친구는 한번 다시 돌려보거나 아니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케이스를 보면서 분류하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분류하는 연습 세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저와 같이 분류 연습을 하기 전에 잠깐 스탑 버튼 누르고 먼저 분류 연습을 하고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분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자, 만약에 이렇게 BD가 연관되어 있고 단일인자와 다인자가 연관되어 있을 때 표현형의 개수와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단일인자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자, 단일인자 기준 T로 분류를 해볼게요. 단일인자 표현형 라지 T인 경우, 스몰 T인 경우를 분류를 해볼게요. 라지 T일 때는 A의 대문자의 숫자는 2개 아니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스몰 t일 때는 0개가 나올 거고요. 왜요, 선생님? 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라지 t이기 때문에 라지 t 표현형을 가지고 라지 a가 2개 있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라지 t, 스몰 t이기 때문에 라지 t 표현형이면서 스몰 a, 라지 a가 하나가 있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몰 t가 만나게 된다면 라지 a가 하나도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D도 한번 구해볼게요. BD의 대문자의 수, BD의 대문자의 수 구하고 A의 대문자의 수 구하면 다인자 표현형의 개수가 나오겠죠? 대문자가 몇 개가 나오는지 나오겠죠? BD는 이제 다인자인데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인자인데 연관되어 있다. 퍼네트 사각형을 그려야겠죠. 네, 퍼네트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퍼네트 사각형 그리면 2, 0, 2, 0이에요. 그러면 4, 2, 2, 0. 그러면 BD는 4, 2, 2, 0이 나오겠네요. 4, 2, 2, 0. 4, 2, 2, 0. 그러면 다인자의 표현형은 대문자가 6개인 게 있고, 그 다음에 5개인 게 있고, 4개인 게 있고, 3개인 게 있고, 2개인 게 있고, 하나인 게 있겠네요. 그 다음에 스몰 t인 경우에는 4, 2, 0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잘 되셨나요? 그러면 자, 표현형의 개수는 총 9가지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쓴 것과 제가 쓴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이것도 여기는 빠르게 해볼게요. 일단 단일인자 표현형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A는 라지 t일 때 2와 1이 나오죠. 스몰 t는 0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 D는 이제 여기 보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퍼네트 사각형을 써야겠죠. 퍼네트 사각형 쓰면 1, 1이 나옵니다. 각각 두 가지씩 나오죠. 경우의 수가. 그러면 B, D는 무조건 대문자가 하나가 나온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합은 3, 2, 여기는 1. 총 다인자와 단임인자 표현형의 개수가 3가지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분류를 할 때는 항상 단일인자 표현형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면 라지 A, 스몰 a는 2와 1이 나오고 0이 나옵니다. B, D 같은 경우에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 퍼네트 사각형을 써봐야겠죠. 2, 0, 1이니까 3과 1이 나오겠죠. 그러면 3과 1을 쓸게요. 그러면 이제 다인자 표현형은 5, 4, 3, 2 네 가지가 나오겠고 스몰 t일 때는 3과 1이 나오기 때문에 표현형의 개수가 총 6가지가 나온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지 약간 헷갈리는 친구는 앞부분의 예시를 다시 보면서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입니다. 자, 예제를 풀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먼저 예제를 풀고 나서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스톱 누르고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3가지 유전자는 서로 다른 2개의 상염색체에 있으며 세 쌍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다인자 유전이고 이제 2개의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연관이라는 뜻이겠죠. 자, 기억은 이렇게 되고요. 니은은 t에 의해서 결정되고 t는 대문자가 우성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니까 다인자와 단일인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일인자와 다인자가 연관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분류를 해서 풀어야겠죠. 그럼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분류를 해보면 분류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네, 그죠. 단일인자 표현형 기준입니다. 그러면 라지 t 표현형의 경우, 스몰 t 표현형의 경우 해볼게요. 라지 a, 스몰 a 같은 경우에는 2개 아니면 하나 나오고 여기 0개가 나옵니다. 선생님 왜 2개 하나 0개 나오나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앞부분에 연습하는 그 3가지 예제 있죠? 그걸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로 다인자인데 연관되어 있죠? 퍼네트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2, 0, 1 하나하나 2개니까 3과 1이 나옵니다. 3과 1, 3과 1 합하면 5, 4, 3, 2 3, 1이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자손에게서 기역, 니은, 다인자와 단일인자 표현형은 최대 몇 가지죠? 6가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PQ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났을 때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 부모는 표현형이 어떻게 되죠? 네, 라지 T이면서 대문자 3개를 가지고 있죠. 라지 T이면서 대문자 3개를 가지는 확률을 구하라. 이 확률이죠. 대문자 T이면서 표현형 T이면서 대문자 3개의 확률. 대문자 3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A가 2개일 때 이제 BD가 하나인 경우, 이 경우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우 구해서 따로 곱해주면 되겠죠. A가 라지 T이면서 대문자 2개가 나올 확률은 자, 이 경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라지 T, 라지 T, 라지의 라지. 이 경우는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BD가 대문자 하나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자 한대요. 그 말은 여기서 대문자 하나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8분의 1이 되겠죠. 8분의 1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푸셨던 거와 동일하게 풀었나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형질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 유전자 A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형이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거 있죠. 자, A는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요. 아, 그 말은 라지 A, 라지 A와 라지 A, 스몰 A와 스몰 A, 스몰 A 다 표현형이 다르구나. 이 말이네요. 나는 두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 그러면 나 이건 가고 나는 B와 D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인자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줄은 블라블라, 네 번째 줄은 블라블라. 마지막 줄을 봅시다. 어떤 여자 Q에서 가, 나 유전자형은 P와 같다. 아, 유전자형이 Q가 P와 같네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P의 핵형입니다. P와 Q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11가지이다. 자, 표현형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표현형 개수. 그러면 우리가 분류를 해야겠죠. 근데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Q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케이스를 나눠서 찾아봅시다. 지금 보니까 Q는 라지 A, 라지 B 연관 혹은 라지 A, 스몰 B 연관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는 라지 A와 스몰 B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자면 염색체는 짝대기로 A와 B가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스몰 A, 라지 B겠죠? 선생님 왜 여기 스몰 A, 라지 B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Q는 P와 유전자형이 같대요. P는 이제 라지 A, 스몰 A 같고 스몰 B, 라지 B 같죠? 그렇기 때문에 스몰 B를 가졌으면 반대쪽은 라지 B가 있어야 되겠고 네, 그런 거죠. 그럼 밑에도 한번 적어보자면 여기는 독립이니까 그냥 막 적어도 되겠죠. 이렇게 연관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자손에게서 표현형이 11가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럼 분류를 해야겠죠. 분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단일인자 표현형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단일인자 표현형은 라지 A, 라지 A가 있을 수 있고 라지 A, 스몰 A가 있을 수 있고 스몰 A, 스몰 A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자, A와 B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B 따로 적고 D 따로 적을게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라지 A 표현형이 나타날 때는 대문자 하나밖에 못 오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표현형이 나타날 때는 자, 이렇게 가면 대문자 2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난다면 잠시만요. 이렇게 스몰 A, 라지 만난다면 스몰 B, 스몰 B니까 네, 대문자 하나도 안 나타나게 됩니다. 또 스몰 A, 스몰 A 만난다면 대문자 하나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 대문자가 몇 개가 나타나냐. 대문자 2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가 나타날 수도 있고 0개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2, 1, 0, 2, 1, 0.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3, 2, 1 여기는 5가 아니네요. 4부터 0까지 나타나고 3부터 1까지 나타나네요. 3가지, 5가지, 3가지 총 11가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 가정이 맞겠네요. A는 스몰 b와 함께 있다 라고 정답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예제는 아니에요. 좀 어려운 예제인데 여러분이 이거 푸셨다면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인자 유전 유형 세 가지: 독립, 연관, 단인자, 단일인자, 연관. 독립일 때는 유전자 자리를 활용했고, 연관일 때는 뭐 어떻게 했죠? 퍼네트 사각형을 이용했죠. 단인자, 단일인자, 연관일 때는 분류를 했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요? 단일인자 표현형 기준으로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 혹은 시험 현장에서 다인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독립이면 유전자 자리, 연관이면 퍼네트, 세 번째 다인자, 단일인자, 연관이면 분류. 네, 이 세 가지만 딱 머릿속에 받고 이제 문제를 만나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그 유형에 맞는 문제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 문제편에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인자 유전은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네, 그러면 다인자 유전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같이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 안 된 부분 혹은 약간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문제편에서 같이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